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소리 다 들어가고 있을 거야. 아 정말 부끄럽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요. 근데 배터리가 많이 없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네. 생명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생명체라고 하려면 뭐랑 뭘 해야 돼? 세포. 생명체라고 하면 최소한 세포는 가져야 하고, 생명체라고 하려면 물질 대사를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세포는 뭔가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1번부터 6번 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세포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납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세포라 할 수 있어.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7, 8, 9번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 세포들은 1번부터 6번까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 7, 8, 9번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물세포다라고 표현해요. 식물은 얘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움직이는 식물이 있을까 없을까? 동물은 정의가 뭘까? 동물은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면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면 식물이면서 동물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움직이는 식물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뭐 1년에 5cm씩 움직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여기 있던 식물이 1시간 뒤에 여기 있다던가 이런 거. 있어. 우리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그런 몇몇 동물들은 세포벽이랑 엽록체랑 에코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식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식물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 한번 볼 겁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오픈하세요. 뭐예요 이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시면 얘들아, 사람은 뭘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로 만들고 내 몸의 일부분으로 만든 다음에 노폐물이나 남은 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면의 형태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아까 5교시에 똥 그려가지고 애들이 야유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버렸어. 면을 이렇게 탁 누우면 동물은 어떻게 하면 돼? 누고? 런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식물이 만약에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에 이렇게 변의 형태로 배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얘들아? 어려워요.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 응가 1차 응가는 괜찮아요. 이 2차 응가, 3차 응가, 4차 응가, 5차 응가, 6차 응가 어떻게 돼? 똥도 올라서 죽는다고. 실제로 그렇겠죠? 그럼 식물은 먹고 나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어떻게 버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물은 싸고 가면 돼. 근데 식물은 싸고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뿌리로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뿌리로 버려봤자 다시 흡수할 때 먹을 것 같지 않니? 그렇지 않아. 입에서 똥이랑 음식물 먹는 걸 같이 한다고 생각해 봐. 그리고 못 움직여. 뱉고 다시 먹지 않을까?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배울 신기한 세포 소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을 에코라고 해요. 식물은 자기 몸에 노폐물이나 이런 게 생기면 에코라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그래서 어린 식물 세포는 에코가 작다? 근데 물질 대사할 때마다 생긴 노폐물을 다 여기 집어넣어.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게? 나중에 보면 에코가 이만해. 여기에 핵이랑 불꽃이랑 리보솜이랑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엽록체. 요런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노폐물을 생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물질 대사 그만두고 죽을까? 네. 안 돼. 살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에코를 버려요. 에코를 버려? 아니 그거는 힘들 것 같아. 식물은 그렇게 진화를 못했어. 그러면 새로
액포를 담아 넣을 뭘 만들면 돼요? 세포. 새로운 아기 세포를 만들어서 여기 다시 똥똥으로 쓰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식물 세포는 나이 먹을수록 액포가 커지는 이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무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게 1000몇백 살짜리가 있고 화석으로 4000살짜리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도 지금 보면 아직 자라고 있어. 왜 식물은 그 나이가 되도록 계속 자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하면 안 자라면 죽어야 돼. 왜? 노폐물이 언젠가 다 차잖아요, 세포에. 그죠?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으면 죽어야 돼. 계속 살아있다는 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식물은 영원히 분열합니다. 환경이 적당하다고 하면. 식물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줬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액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허브 뭔지 알아요? 허브 영어로 허브인데 한글로 해석하면 약초야. 근데 우리는 그냥 허브로 인식하자. 아는 허브 있어? 아는 허브 없어요? 아? 너희 민트 초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또 뭐 있어? 아는 거 없어? 캐모마일 독사요. 캐모마일 근데 허브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얘 허브였나? 잘 모르겠고. 로즈마리 알아요? 네. 그래. 페퍼민트라든가. 그 다음에 의외의 이제 민트가 아니라 허브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고수 잎 있죠. 부추 있죠. 코리안 허브. 뭐 깻잎 같은 거, 방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허브라고 칠 수 있어. 물론 얘네는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향을 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맡았을 때 향기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허브를 이렇게 잎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냄새 맡으면 어때? 향기롭다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게 이제 식물 입장에서 우리가 허브를 비벼서 향기로워하는 거를 식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맞는 이 허브 잎에 있는 화학 물질을 우리가 맞는 거겠죠. 그게 어디 들어있을까? 액포에 들어있어. 이거 뭐라 그래서? 노폐물 저장하는데 화학 물질 같은 거 노폐물로 생겨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벼가지고 터트린 다음에 향기로워하는 건 우리 똥을 퍼가지고 식물이 향기로워하는 그런 액포 기억해달라는. 얘들아 수업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액포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똥냄새 맡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제발 액포를 기억해라. 네. 알겠죠? 액포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되지? 보통 과학 선생님들이 동물 세포 그릴 때 핵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어떻게 그리시냐면 좀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것 같아. 이런 그림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이 아는 현생 지금 동물 중에 제일 큰 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나? 무슨 동물이 좀 큰가? 코끼리. 코끼리. 육지 동물 중에 코끼리 좀 큰 것 같아. 기린도 크기로만 보면 크지 않아? 맘모스는 가셨지 않아? 맘모스 뭐 치자. 그 코끼리 좀 큰 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 정도 되냐면 실제로 코끼리 본 적 있어요? 네. 다행이네. 볼 일이 있어서. 조금 성체 정도 되면 진짜 큰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에 요거 칠판 요렇게 요만하거든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이 정도 사이즈. 꽤 크죠? 근데 해봤자 요거 몇 미터 정도 될까? 걔네 코랑 꼬리끼리 합쳐도 한 10m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크게 쳐줘도 10m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식물 중에 제일 큰 거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자라게? 100m, 120m까지 자라. 바오밥 나무는 좀 옆으로 더 많이 크는 것 같고 진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100m, 120m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 교문 있죠, 저쪽에 운동장에. 여기 기숙사 계단 있죠? 여기부터 교문 끝까지 나가도 120m 될까 말까요? 나무 사이즈 이만해. 크죠? 예. 동물은 왜 120m까지 못 자랄까?
120m짜리 동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그 동물이 키가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체중도 많이 나가겠죠? 한 걸음 걸으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못 버티고 압력 때문에 다 터질 거야. 근데 식물세포는 선생님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가 아니라 얘네도 바람 불면 흔들리고 지진은 이렇게 버티고 합니다. 얘네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뭐 때문이게? 세포벽 때문에. 식물세포는 독특하게 세포 하나하나가 다 코팅이 되어 있어. 단단한 벽으로. 이 성분이 뭐냐면 셀룰로즈라는 성분입니다. 셀룰로즈는 우리 꼭 적어두자. 언젠가 쓸 일이 있습니다. 셀룰로스라고 하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 요거 선생님이 언제 언급했었냐면 소가 풀 먹고 고기 만드는 거 할 때. 풀이 대부분 탄수화물이라 그랬죠. 그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셀룰로스를 의미합니다. 잠깐만, 혹시나 비행기 모드로 했을까? 탄수화물. 그러면 셀룰로스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떻게 돼? 뭐라고요? 탄소? 맞아. CHO. 탄수화물이니까. 그럼 얘 단위체 뭐게? 얘도 포도당이야. 식물 칼로리 높습니다. 우리가 소화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거 소화만 할 수 있으면 식물도 전부 탄수화물 덩어리다가 당 덩어리야. 그래서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포벽에 어떤 물질을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단단한 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m까지의 하중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세포벽 중요합니다. 이제 뭐 남았니? 염록체 남았구만. 염록체는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죠? 염록체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염록체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얘는 광합성을 해. 광합성은 제가 어디서 언급드렸냐면 광합성이 대표적으로 뭔가를 합성하는 물질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물질을 어떻게 바꾸길래 물질 대사일까를 보면 광합성은 뭐랑 CO2랑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듭니다. 잘하네. 잘하네. 포도당 화학식 혹시 기억나? 졸업할 때까지 외워보자. C 6, H 12, O 6 이렇게. 포도당 우리 졸업할 때까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한데 지금 당장 한 1, 2분 동안 제가 탄수화물에 대해 설명할 거거든요. 그건 시험엔 절대 안 나오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 사람만 좀 들어보세요. 우리 탄수화물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지? 탄수화물의 탄자가 무슨 탄자일까? 탄소할 때 탄자. 수는? 물수? 맞아, 물이라는 뜻이에요. 수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화됐다, 물처럼 변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탄수화물들의 화학식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포도당 적어볼게. C6에 AC2O가 6개 붙은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탄수화물이 뭐냐면 탄소에다 물 붙인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셀룰로즈도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 숫자만 다르겠죠? 네.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건 탄소에 물이 붙은 거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가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배터리가 없어요. 정리를 하면서 여기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포벽은 식물의 바깥쪽에 있고 세포를 보호하고 단단한 벽 형태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같은 압력을 받아도 식물세포가 더 잘 견뎌. 이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고, 염록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꺼져드는 소리가 너무 큰데. 액포. 나중에 드세요.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해 있다. 라는 말은 동물세포에도 드물게 존재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네. 요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우스가 어디 있죠? 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오늘 이제 할 부분은 머리를 좀 써야 할 부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여기 먼저 피신 다음에 줄 쳐볼래? 줄 쳐보시고 여기서 이해되면 사실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겠죠. 근데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줄 치면서 저랑 같이 보면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요거 알아듣죠? 그 다음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잘 투과시키고 어떤 건 잘 투과시키지 않는데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앞에 143쪽에 보면 6번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2학년 될 때까지 계속 나올 내용입니다.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떤 건 잘 통과하고 어떤 건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어. 근데 이걸로 이해하면 너희 그냥 바로 졸업했든 너희 똑똑한 애들이 근데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란 구조 때문에 이게 가능하대.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이랑 단백질이래. 근데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밖에 물이 풍부함으로 이렇게 이룬대. 이해돼? 물이 풍부해서 인지질이랑 단백질로 이루어진대. 얘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택적 투과성이 생긴대. 뒤에 보면 설명이 이게 거의 끝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해. 저는 여러분이랑 교육 과정이 달라서 대학교 1학년에 여기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됐어. 언제 이해했냐면 대학교 3학년, 학부 3학년쯤이에요. 25살에.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공부하다가 드디어 이해했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고등학생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제 5년간의 탐구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배워보세요. 네. 어려울 수도 있다. 네. 봐봐. 일단 요거 전에 교과서 아래쪽 그림 한번 보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세포막을 나타낸 거야. 세포막 우리 위에 설명이랑 같이 보자. 위에 세포막은 뭐랑 뭘로 돼 있대? 단백질이랑 인지질로 돼 있대. 그리고 심지어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있대. 이렇게 서로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 이빨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그 다음 이 인지질의 구조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 소수성 부분 이렇게 생겼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거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막은 저걸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질이 이렇게 생겨서 어떤 건 잘 투과시키고 어떤 건 투과시키지 않는데 설명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까지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인지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 책에는 인지질이 약간 이등신처럼 나오죠. 머리랑 비율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여러분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맨 얼굴로 다니고 막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저한테 팔로우를 탁 걸어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보고 누군지 매칭이에요. 왜 그래? 일단 화장을 하고 찍었겠죠? 심지어 여러 개 찍은 것 중에 잘 찍은 사진이겠죠? 그걸 보정까지 했잖아요. 그치? 그럼 제가 못 알아보거든요. 이게 그런 애예요. 실제 인지질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그려줘 볼게.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지질 이렇게 생겼어. 비율이 다르죠? 이게 실제 왜 안타까워해? 롱다리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인지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인지질의 인 부분 있죠? 제가 노랗게 표시한 여기가 성질이 뭐래요? 신수성. 여기 소수성. 자, 그러면 인지질이 왜 이름이 인지질인지부터 해보자. 인지질은 왜 이름이 인지질이냐면 머리 부분 있죠? 여기가 인으로 돼 있어. 그리고 요 아래 부분이 뭐게? 지질이야.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원소 이름 알겠나? 뭘로 돼 있을까 얘는?
지질이니까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인으로 돼 있겠죠. 이게 인지질이야. 인지질, 친수성, 소수성으로 돼 있고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질 부분이니까 소수성인 거 좀 납득가요? 네. 그러면 요 말부터 해요. 친수성이 뭔지 알아요? 네. 뭔데? 물이랑 물이랑 친해. 잘하네. 소수성은? 소수성은 무슨 뜻이야? 물이랑 안 친하다. 소원하다. 소원하다라는 단어 알아요? 서로 미워한다, 싫어한다, 좀 서운해졌다 이런 뜻이야. 물이랑 안 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네가 친수성, 소수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잘 투과시키고 어떤 건 잘 투과시키지 않는다는 거 우리 교과서 설명 다 하거든요. 한번 보자.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 몇 중층으로 돼 있대? 이중층으로 돼 있대. 그려보면 지질, 지질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인이 작으니까 조금만 키울게요.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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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이렇게 생겼어. 세포막 전체를 보면. 자, 지질 부분은 성격이 뭐래? 소수성. 물 싫어한대. 여기는 지질로 돼 있어. 다른 말로 기름으로 돼 있어. 이해돼요? 네. 지방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친수성 부분 요것밖에 안 돼. 자, 그러면 기름 이만큼이고 요만큼이 친수성이야. 그러면 만약에 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친수성 물질을 통과시키려고 해. 투과가 될까 안 될까? 기름통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밑으로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기름이 위로 뜨긴 하겠네. 어쨌든 기름막으로 이렇게 막을 치면 물이 잘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만약에 소수성 물질이 있다 치자. 소수성 물질은 어떻게 돼? 기름 위에다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잘 녹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인지질이 머리는 친수성, 몸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은 잘 통과시키고 소수성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책에서는 이 설명을 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너무 어렵니? 우리 세포막은 친수성 물질은 잘 통과시키지 않아요. 왜? 인지질이 지질 부분이 훨씬 많거든. 세포막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다 했고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 시험이랑 관련해서 좀 심한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네. 우리가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다양한 시험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는 성공했냐면 원시지구 환경이랑 똑같이 조성한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런 거 넣고 계속 실험실에서 돌리면 인지질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관찰했어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지구 이후에 비가 내리고 나서 인지질이 생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포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탐구해보면 되게 결론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인지질을 물에 넣으면 세포 모양으로 저절로 변해. 되게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해해보려고 시도만 해볼게. 인지질 머리 부분 성질 뭐라고요? 친수성이다. 몸 부분.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물에다 한 100개 정도 탁 던지면 얘가 어떻게 배열될까? 요게 상상 가능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뭐 화학, 생물 마스터 된 거 되게 똑똑한 상태. 머리는 저성질, 몸은 저성질인데 물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 배열이 이렇게 될까? 혹시 이렇게 배열되는 걸 상상할 수 있었니? 요게 만약에 생각이 됐으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 싫어하니까 물 싫어하는 거는 물 바깥쪽으로 가버리고 물 좋아하는 머리 쪽은 이렇게 다 할까요? 그치? 근데 내가 더더더더더 얘네를 넣어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표면 아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물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될까? 최대한 물을 싫어하는 게 물을 최대한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최적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너무 어렵니? 얘네 물 좋아하니까 물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물 싫어하니까 물이랑 최대한 안 닿으려고 이렇게 안쪽에 모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물이랑 닿는 면적이 제일 작은 구처럼 변할 거예요. 구 모양으로. 물이랑 제일 적대다고. 이 상태에서도 인치질을 다다다다다닥 더 넣어주면 어떻게 되게? 물을 피하려고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꽤 많이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끌어야 돼요.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동그라미 계속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피하려고 안쪽에 최대한 물을 피할 수 있도록 요 안에도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물을 피하려고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의 형태로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어.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찰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빨리 일어나서. 그리고 되게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없어서 누가 이거를 사고 실험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좀 이따 보자. 이 전체를 물이라고 상상한 다음에 어떤 분자적 구조를 만드는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물을 좋아한다 라고 세팅하고 여기는 물을 싫어한다 라고 세팅한 다음에 이걸 물에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현한 게 있으면 그거 보고 마치자. 누구다? 이거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빨간 부분이 인 부분이고 하얀 부분이 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이를 무작위로 엔터 쳐버려. 그러면 팍 펼쳐지는 다 섞이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에 대해서 최대한 표면적을 흰 부분이 안 닿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모양이 이렇게 우리 세포에 가깝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어라 여기에 인지질이 이렇게 마치 이중층인 것처럼 안쪽에 빨간 거 보여요? 네. 바깥쪽에 빨간 거 보이죠? 이렇게 우리 세포처럼 모양이 변해. 이렇게 막을 형성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1단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끝.